우리 유튜브 채널 미쿡아재 존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춥네요.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추워가지고 이렇게 또 스웨터를 입고 아침 뉴스를 한번 알려드려 보네요. 하지만 밖에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햇볕이 쏟아 내려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낮이 된다고 하면은 낮에는 또 여기 캘리포니아는 엄청나게 더운 것은 아니지만 따뜻합니다. 따뜻하지만 이제 밤이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아침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다? 바로 후디다. 후디를 가장 좋아합니다. 밖에 나갈 때면은 낮에 된다고 하면은 반팔을 입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밤이 된다고 하면은 추워가지고 옷을 낑겨 입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이 후디 같은 것을 굉장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캘리포니아가 후디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 캘리포니아에 놀러 오신다고 하면은 후디 같은 거 가져오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밖에 이제 야외에 돌아다니실 때는 갑자기 또 추워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후디 같은 거, 겉옷 같은 거 좀 잘 가지고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다가 금방 감기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추워? 하다가 갑자기 감기가 걸리니까 감기 조심해 주시고요. 특히 요즘 들어가지고 독감이 또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감이랑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속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면 좋겠죠. 그러면은 미국 뉴스를 한번 한번 둘러보자고요.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중국의 시진핑이랑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굉장히 길게 오래 나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 앞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진핑이나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둘 다 말이죠. 중국에서는 이 대만 문제는 중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측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대만을 밀어붙이는 것은 전 세계 평화에 나쁜 영향만 끼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대만에 관해서는 둘 다 한치 앞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좀 중재에 좀 나섰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시진핑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중국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해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북핵 문제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국의 시진핑이나 그리고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둘 다 한 목소리로 같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바로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러시아가 핵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둘 다 반대 입장을 내놨다라고 이렇게 둘 다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핵을 쓰는 것을 좀 더 꺼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발 핵은 절대 쓰지 않기를 바라보고요. 만약에 진짜로 핵을 쓴다고 하면은 미국이 진짜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고 했거든요. 미국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푸틴은 핵 버튼을 누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나 요즘 들어가지고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조마조마하기는 하는데 제발 좀 이 핵폭탄을 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오늘이 15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15일에 이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트럼프는 오늘 자신이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는 유권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유권자들 65% 정도는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 나오는 것을
반대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가 대선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찍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한 65% 정도가 트럼프를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좀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오늘 또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아직 중대 발표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오늘 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뭐 나가겠다 그런 뭐 헛소리를 하겠죠. 그러면서 공화당에 어마무시하게 대선 자금을 대주는 기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이제 월가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의 최대 후원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는 공화당에 좀 나오지 말아라. 트럼프는 벌써 3번이나 3번이나 패배를 한 패배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2024년도 대선 레이스에서는 제발 좀 빠져라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공화당에다가 가장 많이 돈을 기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그런 소리는 만약에 트럼프가 또다시 대선에 나온다고 하면은 공화당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제발 좀 안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트럼프는 오늘 분명하게 자신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공화당 쪽에서도 난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도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 이 여론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현재 대선 후보로는 디센티스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보다는 디센티스가 나오는 게 더 알맞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 내에서 이 공화당 안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트럼프는 무대포로 밀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왜 공화당에서는 이렇게 3번씩이나 지고 있는 트럼프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 공화당보다 트럼프를 더 지지를 하는 이 30%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 중에 30% 정도는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 이유가 트럼프를 좋아를 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좋아해가지고 이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화당에서 이 트럼프를 퇴출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 안에서 30%가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트럼프를 버리지는 못하는 카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트럼프는 오늘 중대 발표를 하면서 이제 자신이 대선 후보로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것 같다고 하고요.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탐탁치는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버리지는 못하는 카드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를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트럼프가 나는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고 공화당은 끝까지 밀겠다라고 하면서 공화당에서 이제 뒤에서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밀어주는 그런 거를 하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공화당에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공화당에 계속 남으면서 대선 후보로는 나오지 않고 공화당은 계속 밀어주는 그러니까 이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공화당에 남는 사람들이 30%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공화당을 이렇게 계속 밀면서 트럼프가 뒤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이 공화당원들 이제 30%도 공화당을 계속 지지를 할 거니까 공화당이 승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트럼프는 자기 자신을 가장 좋아합니다. 공화당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신이 뽑히는 거에 가장 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는 공화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한테 더 이익이 되는 거에 생각을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공화당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15일에 오늘 중대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지금 이 세네이트를 본다고 하면은, 상원을 본다고 하면은, 상원은 50석을 이 민주당이 가지고 가면서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이 하원 있지 않습니까? 하원은 누가 이긴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이죠. 이 중간 선거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에서나 이제 뉴스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상원하고 하원에서 공화당이 엄청나게 큰 표 차이로 이길 것 같다. 엄청나게 많은 석을 모두 다 가지고 갈 것 같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까보고 나니까 상원에서는 오히려 지금 지고 있고, 그리고 하원도 굉장히 초접전으로, 초접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외로 이 민주당이 선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누가 이긴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217석을 공화당이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하고요. 한 석만 남았다고 합니다. 218석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과반석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확실시하게 공화당에서 하원의 과반수를 가지고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석 남았다고 하거든요. 한 석.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이제 과반수를 가지고 가기는 가되, 하지만 예상 외로 굉장히 좀 치열하게 싸웠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게 엄청나게 많은 표 차이로, 엄청나게 많은 석 차이로 공화당이 거의 다 가지고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었죠. 그리고 이 패배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라고 해요.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었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이 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의원들은 거의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었던 의원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선이 저번에 사기라고 그렇게 음모론을 얘기를 하는 그런 의원들을 보니까 미국인들도 질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미국인들도 그런 의원들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때문에 진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뉴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중간선거가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끝나긴 끝났죠. 끝난 가운데 공화당이 엄청나게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은 모두 다 빗나갔고, 공화당이 지금 졌다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오늘 트럼프는 대선 후보로 자기가 나갈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오늘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이따 뉴스를 한번 보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다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나사가 이 아르테미스라고 해가지고 달을 탐사를 하는 유인 달 탐사선을 발사를 한다고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발사를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상 악화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미뤄왔는데, 그런데 내일 또다시 시도를 한다고 하네요. 과연 내일 나사에서 이 아르테미스를 발사를 할 수 있을지 제 생각에는 또 미루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내일 뉴스를 한번 또 더 보자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3명의 미식축구 운동을 하는 스튜던트들이 사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잘못 얘기한 게 버지니아 테크라고 얘기했는데 버지니아 테크가 아니라 그냥 버지니아 대학교였더라고요. 이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또 아이다호에 있는 어느 한 대학교 근처에 있는 이 대학생들 4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네요. 경찰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누가 이렇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해 가지고 이 대학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사망하는 학생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어이가 없네요. 대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에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하는 이런 학생들이 이런 일을 계속 저지른다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게 총기가 너무나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이런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기 관련해 가지고는 제재를 좀 더 강화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총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괜히 쓸데없이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자신이 또 화가 나고 그리고 자신이 아니게 된다고 하면은 뭐 술 처마시고 뭐 그런다고 하면은 또 이상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총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텐데, 하지만 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게 될 때 총을 꺼내들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기 관련해가지고 제재 좀 더 팍팍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방송인 제이 레노 아시나요? 이 제이 레노가 자동차 광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제이 레노 가라지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가라지에 자신이 수집을 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이 제이 레노가 자동차 화재 때문에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큰 화상이 아니기를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UC 계열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University of California. 이 캘리포니아에서만 있는 이 대학교들 10곳에서, 이 UC 계열 10곳에서 파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교직원들의 임금을 올려달라라고 하면서 파업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좀 각박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UC 계열 교사들도 좀 살기 어렵다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이 UC 계열에 있는 교직원들도 모두 다 나와가지고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또 투이션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가장 큰 문제는 전쟁이죠. 푸틴, 러시아 이 또라이 새끼 한 명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빨리 이 전쟁 끝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LA 다운타운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LA 유가에 있는 굉장히 좀 오래된 히스토릭한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호텔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호텔이 아니라 콘도로 변경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히스토릭한 이 호텔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여성 한 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30대 여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마도 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벌인 일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는 아직은 모른다고 합니다. 섣불리 판단은 아직 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가에 있는 이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호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가지고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이곳에서 얼마 전부터 계속해 가지고 이제 마약 거래도 있고 좀 갱들이 좀 이렇게 많이 들락날락 거렸다고 하네요. 이 근처에서. 그래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젯밤 11시쯤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거든요. 야, 이 LA 다운타운은 역시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특히 밤에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드디어 또다시 산타 아나 바람이 분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캘리포니아, 특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산타 아나 바람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강한 바람이 불 것 같다.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그렇기 때문에 추위에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불도, 산불 있지 않습니까? 산불도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여러분들 또 더 추워질 거라고 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 조심하시고요, 추위 조심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육가공 낙농 업체들, 뭐 소 같은 거 키우고 뭐 돼지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육가공 업체 가장 큰 15개 기업에서 전 세계에 내뿜는 메탄의 11%나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소나 뭐 돼지나 이런 가축들에서 내뿜고 있는 이런 메탄들 있지 않습니까? 방구나 트럼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가스를 내뿜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지구 온난화가 더욱더 가속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육식 같은 것들을 조금 줄이는 게 이렇게 지구 온난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MZ 세대들은 미래의 환경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육식을 좀 줄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역시 MZ 세대들이 똑똑한 것 같기는 합니다. 요즘 세대들의 아이들이 정말 머리가 이렇게 똑똑한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우리들도 웬만하면은 육식 같은 거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줄이는 게 지구 온난화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말이죠.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육식보다 야채 같은 거, 샐러드 같은 거 많이 먹는 게 당연히 훨씬 더 몸에 더 좋지 않습니까? 뭐 육식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샐러드 많이 먹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북극에 있는 이 얼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빙하들이 좀 많이 녹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구 온난화가 계속 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극에 있는 얼음이 계속 녹고 있어가지고 북극곰들 있지 않습니까? 북극곰들이 지금 캐나다 마을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캐나다 정부에서는 좀 북극곰에 대해 가지고 경계태세를 해야 한다. 경보 체계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북극곰들을 뭐 해치는 게 아니라 예방을 하자라는 그런 소리죠.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북극곰들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둘 다 좀 조심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경보 체계를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중국 스파이 한 명이 지금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 스파이라고 하는데 캐나다에 있는 이 전기차 배터리 연구원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중국은 이렇게 전 세계로 산업 스파이들을 뿌려가지고 엄청난 비밀들, 뭐 비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업 비밀들, 이런 기술들을 빼돌려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이렇게 빼돌리는 것 같습니다. 역시 중국이 중국하지 않았나? 역시 카피의 본고장 중국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오늘은 또 상승세로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금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또 많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뭐 0.8%, 0.9%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 500은 1% 넘겼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근접하게 지금 급등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거든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8%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게 8.4%였거든요. 그러니까 0.4% 낮게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상치보다 이렇게 더 낮게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내놓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수들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정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다시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하나 둘씩 돌아오면서 지금 주식시장 이렇게 많이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지난 3월달 있지 않습니까? 지난 3월달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11.3%였거든요. 엄청났죠. 지난 3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11.3%여가지고 엄청난 물가 상승률, 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 4개월간 계속해가지고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은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확실시 되고 있는 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많이 올라오면서 주식시장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부의장이 나와가지고 연준에서 제2인자라고 하거든요. 의장은 제롬 파웰이고 부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
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가장 맘 졸이면서 보고 있는 게 바로 연준에서 하고 있는 금리 인상 속도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았습니까? 0.75%씩 계속 엄청나게 올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연준의 부의장이 나와가지고 우리 금리 인상하는 속도 줄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이 또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2월 달에 또 FOMC를 하게 되면서 금리 인상을 또 발표를 할 텐데, 아마도 다음 달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뭐 빅 스텝, 어쩌면은 뭐 스몰 스텝, 스몰 스텝까지는 아니고 아마도 빅 스텝으로 0.5%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미국은 이대로만 간다고 하면은 정말로 소프트 랜딩, 소프트 랜딩까지는 아니지만 소프트 랜딩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마약 진통제 오피오이드 있지 않습니까? 이 오피오이드 남용 사례에 대해 가지고 이 펄두라는 이 파르마에서 엄청나게 비리 같은 거 해가지고 엄청나게 미국 전역으로 이 오피오이드를 뿌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드라마를 보고 미국이 이렇게 심각한 이 오피오이드 마약 진통제에 빠진 이유를 알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오늘은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월마트에서도 이 오피오이드 약 있지 않습니까? 이 진통제를 좀 더 많이 팔기 위해 가지고 위험도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속이면서 좀 많이 풀었다고 하네요. 월마트에서도. 그래가지고 월마트에서도 이것에 대해 가지고 31억 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31억 달러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런 이 합의금들이 피해자들한테 좀 많이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에서 보셨겠지만 이 필라델피아인가 그곳에서 이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 중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 것들을 유튜브 영상들이 또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지금도 찾으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재활 치료하는 곳에 많이 기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구글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구글이 안드로이드 핸드폰이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팔았다라는 그런 것들로 이제 피소가 돼가지고 40개 주에서 피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4억 달러의 배상을 물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안드로이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위치 정보를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광고 팔아먹는데 썼겠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피소가 돼가지고 구글에서는 거의 4억 달러의 배상을 내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마존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존이 이제 조만간 또 성수기거든요. 미국에서는 항상 연말만 된다고 하면은 이 쇼핑 시즌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물건이 팔리기는 팔리는데, 그런데 올해 이 4분기 때는 아마도 팔리는 게 조금 예상치보다는 많이 안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존에서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 감원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마존이 만여 명 가량을 해고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존이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수가 150만 명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이 150만 명 중에 10,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1%도 되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렇게 10,000명이나 해고를 하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 있는 대규모 해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프 베조스는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미국이 조만간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현금 쥐고 있는 게 최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트위터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한 다음부터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에 가가지고 지금 일주일 내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 휴일까지 반납을 하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의 앞날은 계속 안개 속에 있는데요. 너무나 많이 해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내다 비춰지는 이 트위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기업들에서 지금 광고를 지금 빼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유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유명인들이 트위터를 지금
탈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프리덤 오브 스피치라고 하면서 아무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음모론까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치를 해두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유명인들이 계속해가지고 탈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를 사게 되면서 지금 이 트위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대로 가다가는 트위터 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일론 머스크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트위터를 어떻게 또 바꿀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지금은 별로 트위터는 더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적었거든요. 표현의 자유, freedom of speech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적었는데, 트윗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트위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2명 정도가 저격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이런 가짜 뉴스들이나 뭐 혐오 발언들이나 음모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또 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저격글을 달았나 봐요. 이런 저격글을 달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바로 이 2명의 직원을 해고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가 속이 좀 굉장히 좁은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지금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지금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트위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트위터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뭐 테슬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일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스페이스 X도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X 일도 해야 되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일론 머스크는 지금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내 자신을 지금 고문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도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스페이스 X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트위터를 안 사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 트위터를 삼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도 지금 나락을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돈도 엄청나게 잃었거든요. 어마무시하게 돈도 잃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고문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쓴 것 같다고 생각이 또 드네요. 어쨌든 간에 뭐 최근 들어가지고 트위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해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또 아마존에서도 해고를 또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애플에서도 사람들 채용을 하는 것을 이제 줄이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쓸데없는 사람들도 자르겠죠. 그리고 구글에서도 채용을 또 줄이겠다고 하고, 그리고 뭐 쓸데없는 사람 자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메타에서도 11,000여 명 정도 이제 해고를 한다고 하고, 그렇게 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해고를 계속 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실리콘밸리에서 지난주에만 2만여 명 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해고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해고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테크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물고 있는 해가 아니냐라는 그런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테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서퍼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이 TSMC 있지 않습니까? 이 TSMC의 주식을 41억 달러어치나 매입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엄청납니다. 41억 달러나 지금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면서 TSM이라고 하거든요. 티커가 TSM인데 나스닥 이렇게 또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TSM을 살 수가 있는데 오늘 이 TSM 주가가 11%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워렌 버핏은 항상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철저히 분석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41억 달러나
TSM에다가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분명히 뭔가 있겠죠. 어쨌든 이 TSM 주가 오늘 11% 넘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잉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해가지고 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비행기를 구입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보잉 비행기를 하나도 사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보잉 비행기를 사는 대신에 에어버스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있는 에어버스를 엄청나게 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에어버스에다가 이 비행기를 주문을 한 대수가 472대라고 하고요. 그에 반해가지고 보잉에다가 주문을 한 비행기 대수는 단 빵이었다고 합니다. 빵.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이 이렇게 비행기 구매하는 것에 지금 미국에다가 보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엘살바도르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 모았거든요. 나라 돈으로 말이죠.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굉장히 좀 젊은 애인데, 뭐 40대라고 합니다. 젊은 대통령인데 판단을 좀 굉장히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엘살바도르에서 나라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샀는데, 이 비트코인이 지금 이 엘살바도르가 산 것에 비해 가지고 65%가 지금 날라갔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FTX가 파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파산을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또 엄청나게 최근 들어서 내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쪽박을 차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또 묻지마 매입이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또 저가 매수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이래가지고 비트코인 어제는 뭐 16,000달러 깨졌네 말았네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다시 16,000달러 복귀하고 그리고 17,000달러대까지 지금 솟아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굉장히 무모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국제 유가는 어제 4.3% 정도 급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서 국제 유가는 뭐 85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내려간 이유는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달러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감염세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해가지고 유가가 많이 또 어제는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한번 더 보자고요. 어제 단 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또 월요일이다 보니까 주말을 낀 월요일은 항상 조금 적게 나오거든요. 어제는 14,00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67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993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10만 명으로 이렇게 또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겨울에 접어들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변이 BQ1 그리고 BQ1.1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세종이 되면서 백신을 우회를 한다고 해요. 백신을 우회를 하면서 계속 감염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은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첫 번째 어린이 독감으로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처음으로 이 독감 때문에 독감하고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한꺼번에 걸려가지고 어린이가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이 독감 주사 있지 않습니까? 플루 예방 접종 빨리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또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독감이 또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이 독감 예방 접종 빨리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가족은 모두 다 이 독감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독감 예방 접종 플루샷 빨리 접종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전쟁 상황도 한번 보자고요. 전쟁은 일어난 지가 265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유크레인이 헤르손을 다시
탈환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축제 분위기거든요. 이렇게 축제 분위기인데,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 이 에어스트라이크 미사일을 쏴가지고 순항 미사일을 쏴가지고 유크레인에 있는 도시들에 또 이렇게 계속 폭격을 날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썩을 놈들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간인들을 향해 가지고 미사일을 쐈다라는 그런 자체가 미친놈들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헤르손을 탈환을 한 유크레인 군은 계속해 가지고 러시아군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포격을 계속 쏘고 그래가지고 드니프르강 건너편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이 만들어 놓은 참호 있지 않습니까? 참호 같은 것들도 별로 쓰지도 못하고 퇴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씩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유크레인군이 뭐 강 같은 거 넘어가지고 특수분에 보내고 그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사방으로 헤르손을 건너서까지 계속해가지고 밀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유크레인 군들 정말 대단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러시아 군들이 물러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헤르손을 계속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으면서 원래는 훨씬 더 일찍 퇴군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 선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렇게 중간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이렇게 퇴각을 한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더 인기를 실어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중간 선거가 끝나기까지 계속 좀 버텼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중간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헤르손에서 러시아 군들이 퇴각을 했다, 철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벽화를 그리는 화가 뱅크시 아십니까? 이렇게 뱅크시가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피티처럼 그리는데 굉장히 잘 그리거든요. 뱅크시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벽화를 그린다고 하면은 그 집의 가치가 몇십만 불 올라가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엄청난 그림의 가치를 준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굉장히 유명한 그래피티 화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화가가 유크레인에 방문을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키이우 곳곳에 러시아가 포탄을 떨어뜨려가지고 건물이 파괴가 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다가 벽화를 한 4곳인가 그렸다고 해요. 4곳인가 5곳인가 그려가지고 지금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절대로 이 건물은 파손시켜서는 안 되겠죠. 이 뱅크시라는 사람이 그림을 이렇게 벽화를 한번 그린다고 하면은 그래피티로 그 벽화의 가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뭐 몇백만 불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많게는. 어쨌든 간에 이 뱅크시라는 이 화가는 반전에 대한, 그러니까 전쟁 반대를 얘기하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키이우에다가 그린 이 벽화들도 전쟁 반대에 대한 숨은 뜻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뱅크시가 이렇게 유크레인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유크레인 이 키우에 들어가가지고 이 벽화를 그렸다고 하니까,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반전에 대한 이런 의미를 또 많이 전달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유크레인에서 흑해를 사용을 해가지고 곡물 수출하지 않습니까? 이 곡물 수출을 하는 것을 협정을 맺어가지고 러시아랑 지금 곡물 수출을 잘 하고 있는데, 이 곡물 수출 협정을 한 게 이제 조만간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게 다시 연장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유엔에서는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유크레인 침공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파괴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 러시아가 이렇게 침공을 한 데 대해 가지고 이 엄청난 이 파괴된 것을 러시아가 모두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결의안을 채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유엔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유크레인 군이나 러시아 군이나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둘 다 학대를 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당연히 러시아가 훨씬 더 많은 고문이나 학대를 했겠죠. 그런데 유크레인 군들도 이제 포로를 잡아가지고 당연히 싸움을 하다 보면은, 전쟁을 하다 보면은 화가 엄청나죠. 자신의 나라에 쳐들어온 이런 병사들을 포로로 잡았으니까 뭐 어떻게든 뭐 했겠죠. 뭐 했던지 뭐 어떻게 했던지, 어쨌든 간에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둘 다 포로를 잡아가지고 학대를 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조사 후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유엔에서 밝혔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유크레인이 계속해가지고 잘
밀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쟁이 끝날 기미는 아직은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훈련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31만 명의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동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뒤에서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지금 또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후퇴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자신의 나라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훨씬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계속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후퇴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내년에 봄이 된다고 하면은 날씨가 또 따뜻해진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 총공세에 들어와가지고 좀 땅을 다시 뺏은 다음에 그때 또 협정을 또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빨리 평화적으로 이 전쟁이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죠. 경제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있으니까 빨리 이 전쟁이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